지난 여름 동해안의 한 오징어 위판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벽 경매를 앞두고 선주와 중도매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는 예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올해도 오징어는 끝났지 뭐. 이젠 방어가 주력이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바다의 변화는 이미 현장 사람들의 언어부터 바꾸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는 이런 현장 감각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20.84.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평균 26.4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수온 역시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요즘 바다가 좀 따뜻해졌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본격적인 영향권 안으로 들어섰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업 구조와 정책, 현장 대응 방식은 여전히 예년 평균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수치로 드러난 변화, 체감으로 이어진 위기. 수온 상승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다. 수산업 전체의 생산 구조와 수익 구조를 뒤흔드는 변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장기 관측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평균 수온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편에 속한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조기 확장, 티베트 고기압의 장기화, 대만 알류수의 강한 유입이 맞물리며 여름과 가을의 고수온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이 변화는 어종 분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동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대신 방어, 삼치, 참따랑어가 늘어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남해와 서해에서는 감성돔, 농어, 참돔의 분포 변화와 함께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양식업도 예외가 아니다. 고수온에 따른 폐사, 적조 발생, 산소 부족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여름철 양식 피해액은 수백억 원 단위로 집계되는 해가 잦아졌다. 특히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기존 주력 품종은 고수온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유통가공업계 역시 영향을 받는다. 어획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 폭도 커졌다. 외식업계는 메뉴 구성과 원가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결국 수온 상승은 생산 마이너스 유통 마이너스 소비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대응 구조다. 많은 사람이 수온 상승을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인다. 어쩔 수 없는 기후 문제 아니냐는 말도 자주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문제의 본질은 환경 그 자체보다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 구조에 있다. 첫째, 여전히 사후 보상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 보조금, 복구 지원이 뒤따른다.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예방과 전환보다는 피해 발생 이후에만 정책이 집중되는 구조는 반복적인 손실을 고착화한다. 둘째, 품종과 어법 전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 방어나 참따랑어 어획이 늘고 있다지만 이에 맞는 어구어법 가공 유통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기존 장비와 방식으로 새로운 어종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스마트 친환경 양식 전환은 말에 비해 속도가 더디다. 정부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순환 여과식 RAS 시설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 기술 부족이 큰 장벽이다.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면 아직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보와 데이터의 현장 활용도가 낮다. 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은 다양한 수온 환경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어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 데이터는 쌓이는데 현장은 여전히 경험과 감에 의존한다. 이 모든 문제가 겹치면서 수산업은 기후변화 앞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으로 남아있다. 적응을 미루는 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나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 어촌과 양식장을 다니며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발견했다. 변화의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주저한다는 점이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는 거지. 이런 말은 위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전략이 될 수는 없다. 기후변화는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과거 평균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산업 담론은 여전히 회복과 복구에 머문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집중하는 발상이다.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적응이어야 한다. 적응이란 단순히 새로운 품종을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 방식, 투자 구조, 교육 체계, 유통 전략까지 함께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어 고수온의 강한 품종 개발과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스마트 양식 시설 지원도 하드웨어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 노하우와 수익 모델까지 포함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산업을 더 이상 1차 산업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환경기술, 바이오, 에너지와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 역시 선언적 구호로 남아서는 안 된다. 수산자원 관리, 어장 환경 보전, 에너지 효율 개선은 결국 산업의 장기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공공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뜨거워진 바다, 냉정해져야 할 선택의 시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분명하다. 기존 방식에 조금씩 보완을 더하며 버티느냐, 아니면 구조 전환을 시작하느냐다. 정부와 정책 당국에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기후 적응형 수산 정책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본 틀로 만들어야 한다. 단기 사업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내다본 로드맵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 양식과 친환경 전환에 대해 성과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설치가 아니라 운영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동해, 남해, 서해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업계에는 변화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주문하고 싶다. 단기 수익만 바라보는 경영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술, 데이터, 인력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소비자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계절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소비를 하고 있는가? 값싸고 익숙한 수산물만을 요구하는 소비 패턴이 산업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생산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바다는 이미 뜨거워졌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 아직도 미지근하다는 데 있다. 변화는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삶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온은 오르고 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년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시간을 벌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 수산업의 다음 20년을 결정할 것이다.